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저번 주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이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23년도 첫 동시 만기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코스피는 하락세인 모습인데 코스닥은 상승세인 모습에 커플링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주도주는 모아데이터 하나였었는데 주도주가 이제 없고 시장이 우선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하방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르고 있는 상승 추세 구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동시만기일 때에는 커플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를 따라가는 코스닥이 될지 아니면은 코스닥을 따라가는 코스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28일, 27일부터 이제 주도주들은 27일 날에는 주도주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이제 편입이 좀 된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일, 24일, 네, 24일, 뭐 23일, 27일 이렇게는 KTCS, 뭐 IS 등이 좀 슈팅세를 줬다가 아마 27일 날에 주도주인데 저는 28일 날로 또 다시 편입을 시켜서 매매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S나 IS들이 이제 슈팅이 좀 나와준 다음에 이틀간 눌려주고 있는데 뭐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이 눌림 이후에 상승봉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 KT 관련 AI 주들이 좀 강하긴 했으나 바로 이 상승세로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 이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 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조정으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조정 후에 특정 가격을 지켜주면서 돌파로 다시 전환이 될지는 지켜보면서 매매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관련주들로 좀 봐서 시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 조정이 좀 깊었죠. 거즘 한 이번 주 내내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 이후에 뭐 눌리게 된다면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라고도 보여지는데 금요일 날에 살짝 올렸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목요일 날의 저점 자리가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의 저점 자리가 이탈이 되면 추가 눌림 자리가 저는 이 정도 구간이나 뭐 그 아래 구간을 좀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점 자리가 목요일 날의 저점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자리의 돌파는 지금 좀 애매하지만 저는 이 자리의 돌파는 신고가 자리의 돌파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매매를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SBB 테크,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 초에 아니면은 금요일 날 뭐 이런 때 공략을 좀 해서 요거는 이제 신고가 돌파의 매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늦게는 들어갔긴 했으나 저는 목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이제 연결을 좀 시켰습니다. 연결시켰고 신고가에다가 이제 매도를 좀 했었는데 61,600원. 네, 저는 한 700원에 매도를 했는데 62,700원까지 올라갔고요.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도 이틀간 음봉이면 이틀새 음봉 구간에서 종가 베팅 한번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얘네들은 둘 다 이제 이틀간 밀려가는 모습이었는데 SBB를 보고 얘네들도 같이 사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상승 후에 신고가를 둘 다 돌파를 좀 시켜주고 밀리는 모습인데 우선 얘네들도 이제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의 주도주는 모아데이터 하나입니다. 주도주가 뭐 상승 종목이라든지 하락 종목에서 찾아볼 만한 종목들이 크게 없었고 기존 주도주들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나를 좀 지켜보려고 했었으나 기존 주도들에서도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SM 관련해서 SMCC는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보면 반등이 좀 나왔죠. 지속적으로 이제 뭐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좀 줬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시세를 준 모습인데
저는 분명히 말했다시피 지금 위치 구간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 애매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뭐 어느 재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뭐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면서 SM 관련주들이 이제 죄다 뭐 빠지는 모습인데 다시 저는 봐야 될 자리는 한 3,600원 요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3,600원, 3,800원 자리가 깨지는 거 보고 한 3,600원 이런 구간에서 아니면 뭐 3,400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모아 가본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 날에 강했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가면서 최근에 이 전주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뭐 리튬 관련주 아니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주면서 대형주 위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었는데, 자, 우선은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로 상한가 간 종목이라서 딱히 건들만한 그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증 100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감사보고 이런 때나 아니면 원래 증 100종목은 잘 선정을 하진 않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종목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볼 것 같습니다. 8,360원이 단기 신고점인데 뭐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 보면은 뭐 2차 전지나 방산 신사업 진출 고려로 인해서 뭐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가 급등을 했다라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고려 중인데 솔직히 이 그룹주 중에 한 놈은 상한가를 간 위치죠. 상한가 갈 만한 재료인가 싶은데 우선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보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보유자의 영역인데, 폴라리스 우노나 뭐 폴라리스 세원 이런 애들 보면 코스닥에 속한 시총이 뭐 20% 올랐다 치더라도 굉장히 시총이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 비율도 한 72% 정도 되는데 유통수가 거즘 4,300만이면은 이날에는 꽤나 많이 들어와 줬고요. 근데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와 줬네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은 우선 건들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얘도 20%까지 갔다가 10% 종가 마감이네요. 시총 1,100억대, 유통비율 83%고 유통수가 한 4천만 정도가 되네요. 자, 대략 이런 종목들이 우선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보내기는 했는데 뭐 그닥 저항대가 크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애들 뭐 세원이라든지 우노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닌 그냥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윗꼬리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주로 웬만하면 매매로 연결을 시키진 않습니다. 내가 살만한 자리가 가격적인 위치에서 높은 위치인가 아니면 적당한 위치인가를 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격대의 뭐 위격들이 최소 30%나 뭐 최소 50% 이상이 나는지, 그러면 이제 내가 수익 구간을 최소 뭐 미니멈으로 잡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가를 굉장히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M&A 기대감으로 한 이틀간 올랐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간 다음 날에 갭상승 출발해서 한 다음 날도 거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네요. 28.7%까지. 지금 이 종목은 뭐 단기 신고가를 다 넘어버린 위치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기준의 고점 자리로만 본다면 지금 매물이 좀 나와주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재료적인 측면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2,730원이 고점이면 저는 3,000원, 뭐 3,300원 여기까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이틀간의 급등세가 강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 기준상에서 주도주로 선정을 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뭐 제가 선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기대감, 뭐 또 다른 재료, 뭐 이런 거 나오면 강하게 갈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정 뭐 보면 저는 이 종목을 눌림 구간을 어디 잡을 만한 구간대도 딱히 없고 그런다고 위로는 이제 3,000원에서 3,300원까지는 열어놓긴 했으나 아마 뭐 3,100원이 가까워지는 가격이라든지 3,300원이 가까워지는 가격이면 그날 당일에 단타로 한 번은 건드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원 에너지 자회사의 이제 강원 이솔루션의 수산화 리튬 관련 뭐 이걸로 좀 오른 모습인데 강원 에너지는 뭐 리튬이든 뭐든 증백 종목에서 우선 저는 아예 건들지를 않았던 종목입니다. 차라리 이 종목을 할 바에는 다른 그냥 뭐 미래나노텍이나 뭐 금양 이런 종목을 차라리 건들면 건드렸지 안 건드는 이유는 있겠죠. 뭐 마찬가지 증백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애들이 좀 가벼워서 잘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안전한 금양이나 뭐 이런 애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뉴스를 좀 보니까 뉴스가 이제 또 관련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도 뭐 더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지금 이런 구간에 매물대 구간인데 여기 넘기면 13,940원에 역사적 고점인가요? 역사적인 고점인 것 같네요. 여기 이때가 뭐였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 거 보면 아마 뭐 거래 정지가 한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쳐다를 안 보긴 합니다. 뭐 거래 정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는 주도주로 있으니까요. 저는 모아데이터는 지금 이제 5,300원을 좀 넘겼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6,100원까지 보면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입니다. 까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인수한 헬릭시우스의 경영권 분재 가능성 및 FDA 출신의 임원을 뭐 이제 선임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고 봉합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금요일날에 꽤나 강했던 모습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15,200원 아래에서만 좀 공략을 했지 그 이상 올라가면 종목이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공매도 가능한 종목이죠. 지금은 올라오고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요일 날에 21,000원, 22,000원 요 자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더 강하게 연결이 된다면 26,000원까지는 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안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없네요. 자,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 금요일날에 상승세를 이끌었었고, 뭐 14종목 관련해서 올랐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그룹주 같이 올랐고요. 로봇주는 2종목 정도만 올랐네요.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좀 시간도 없고, 뭐 그런 해가지고, 그냥 뉴스가 그냥 강력한 좀 보이는 뉴스들로만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 미국 국채는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한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우선 금요일날 저녁에 2% 정도의 하락 마감이면 다음 주 시작되는 우리나라 증시 만기주의 또 시작인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의 전략은 주도주가 우선 없다. 기존 주도주에서 볼만한 것도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인데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이면 자, 우선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 입니다. 자, 전당대회 당원 투표 첫날에 투표율이 35% 정도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이거 전당대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선 나무기술 김기현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었죠.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움직였었는데 안철수 관련주는 크게 반응이 없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그냥 정태마니까 뭐 김기현이 될지 뭐 안철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그 보면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판 IRA 발표 임박, 폐배터리주가 연일 강세다라는 뉴스, 그리고 이제 미 IRA 법에 유럽 입장을 반영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이제 EU 규제 움직임에 탄소 배출권 ETF가 한 달 새 15% 올랐다라는 뉴스들이 좀 보여져서 이런 뉴스들을 좀 선정을 했었습니다. 관련주는 리튬하고 폐배터리인데 리튬에서는 저는 금양하고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강원에너지를 포함시킨 것은 우선 금요일날에 좀 강했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00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리튬 이런 애들 좀 많죠. 리튬은 뭐 하이드로 리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반 리튬도 있고 이제 삼형을 둘 다 변경한 시장에서 특정 세력주인데 그런 애들도 이제 증 100에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우선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한 거는 뭐 금양이라든지 미래나노텍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강원에너지 이렇게 했습니다. 금양은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지고 지금 작년 11월 달에 신고가 자리가 돌파가 되는 상승 구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 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금양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기보다는 뭐 다른 미래 나노텍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 나노텍은 뉴스를 보면서 주도주로 한번 선정을 해볼 만합니다. 금양이 신고가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나노텍도 신고가를 넘길 수가 있는 위치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괜찮죠? 시총이 크고 이 특징이 두 개의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예전 거는 좀 제어를 시키고요. 리튬이 돌 때마다 금양이든지 미래나노텍이든지 얘네들이 시장에서 강세로 연결이 된다면 특정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줍니다. 그렇게 들어와 줄 때는 쫄지 않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눌림에 사놓고 올라갈 때 뭐 특정 세력들의 수급세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세의 수급세라든지 강력하게 동반이 된다면 느긋하게 가져가 봐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에너지는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는 뭐 세비캠 그리고 뭐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등 있는데 우선 저는 얘네들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싶고 그냥 저는 미래나노텍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양회를 이제 첫 선언 후 첫 양회 뭐 지금 보면 코로나를 결정적 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자기 위안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 선언 후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대기 오염 허용하면 경제 살리기에 올인입니다. 대기 오염이 핵심 포인트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대기 오염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죠. 웨이크론도 있고 뭐 있을까요? 모나리자, 뭐 하츠 이런 애들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트를 살펴봤을 때 그냥 단발성일 가능성 뭐 월요일에 갭이 뜰 수도 있겠죠. 월요일에 갭 뜨면은 끝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해 관련주들 나오는 거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철강주를 제가 저번 주에 매매 전략으로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뭐 철강주나 아니면 이제 중국 저출산 관련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출산율이 0.78명의 쇼크다. 복지부가 긴급 전문가 회의 열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 요거 관련주는 저는 꿈비가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목요일날 상한가 갔고 갭은 많이 안 떴지만 그래도 장중 슈팅이 한 16%까지 또 올라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식 딱지가 좀 붙긴 했는데 이게 금요일 날에 붙었는지 목요일 날에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에 붙은 기억이긴 합니다. 시총이 이제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2천억대, 그 다음에 유통 비율이 4%, 25% 정도 되는 살짝 품절 영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수는 뭐 200만 정도라서 거래량이 좀 활발하죠. 활발하고 거래대금도 꽤나 잘 들어와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정책 관련이라고 한다면 이게 신규주이지만 신규주가 보호 여수가 언제 풀리는가, 여유 기간이 좀 있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한 1, 2주 정도, 길면 한 2주, 아니면 다음 주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 저출산이나 뭐 이런 정책 관련으로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서 죽기에는 솔직히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고 치고 한다면 저는 금요일 날에 만약에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목요일 날에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요일 날에는 무조건 사서 뭐 수익 실현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단타 접근해서 종가 베팅에 사서 가져가 볼 만한 충분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라서 살짝 애매한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 세븐인데 이런 애들은 이제 꿈비가 한번 움직였을 때 아마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 21일, 뭐 21일, 2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가방도 이렇게 했는데 연결이 좀 되다가 갭이 좀 떴죠. 떠서 죽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잘 안 하니까 갭 떠서 죽었을 거라고 이제 봤었는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가방 컴퍼니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가격대, 이 가격 돌파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4,900원.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온다면 여기 있네요. 라인이 한 5,200원대, 5,200원대 정도. 제로투 세븐도 갭 뜨고 크게 죽었는데 꾸준하게, 그러니까 갭 13% 떠가지고 바로 죽여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한 1% 정도 마감한 걸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올리면서 단기 고점 자리가 넘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갭 떠서 죽은 자리에 이 구간은 이런 구간의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구간을 넘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9,700원이면 만원짜리는 한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대장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면 차라리 꿈비만 하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주의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꿈비가 아니라 뭐 아가방이 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제로투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에 주도주는 모아데이터 하나였는데 뉴스를 보면서 미래나우텍 기존 주도주였던 놈 하나 다시 데리고 왔고요. 꿈비는 제가 하루 이틀 정도만 보려고 했었는데 이 하루 이틀 그때 보고 나서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목요일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돌파하면 이제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날에 뭐를 하느라 아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꿈비가 눌리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아니면 이제 주의 딱지를 붙이고도 움직여 준다면 관련주들 흐름세를 한번 보면서 단기 접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이 구간에서 제가 주도주로 잠깐 선정을 했을 때 하루 이틀 본다. 그럼 저도 이 구간에서는 길게 봐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세 연결이 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로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꿈비 제외를 하면 모아데이터와 미래나우텍 두 종목이고 신규 종목들로 뉴스를 보면서 편입을 시켜볼 만한 종목들은 내 영역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전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서 상승률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뉴스로 봤을 때 뭐 대기 오염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훑어봤는데 우선 차트상 제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구간들은 아닙니다. 아마 월요일날에 갭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뭐 또 몰라요. 갭뜨고 이 저출산 정책주처럼 또 갭뜨고 죽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갭뜨고 죽으면 우선 저는 그런 종목들은 아예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 종목들을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아데이타라든지 미래나노텍 이렇게 두 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SMCC가 얼만큼 빠지는지를 보고, 저는 이제 SMCC 같은 경우는 한 3,700원에서부터 물리더라도 3,400원까지 추매를 해간다라고 한다면 주도주 낙폭과대 구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그냥 단기성의 이런 그 한 2월 넷째 주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공시를 나온 그 시점부터 3월 1일까지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이 구간에서는 저는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3월 1일까지는 크게 반등이 없이 죽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주의 역할은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특정 가격대에서 주도주 낙폭 과대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추후에 또 SM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뉴스라든지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정테마가 아닌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 주도주 낙폭 과대 구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도주 낙폭 과대 구간에서의 반등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는 한 최소 15%에서 20%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구간에서도 보면 저점 대비 10% 정도는 쉽게 잘 올라와 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첫 번째의 SMCC 접근은 제가 아마 언제 했을까요? 금요일 날에 했을까요? 네, 금요일 날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500원 아래로 좀 빠지길래 좀 샀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5,000원까지는 제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많이 올라와 봐야 뭐 한 4,700원 요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4,700원, 5,000원으로 연결이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돌리는 자리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돌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자리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저는 자리라고 봅니다. 시간 외에서 한 4% 정도 빠졌죠. 근데 뭐 여기에서 만약에 시간에 당일 종가 기준 시간에 4%면은 한 4,300원, 4,400원 정도 될까요? 시간의 종가가 어떻게 되지? 4,365원이구나. 어? 맞아? 맞네요. 그러면은 이날의 시가 자리에서 끝났네. 장 막판에 빠졌군요. 네. 쭉 빠졌다가 4,340원, 60원 종가. 이러면은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갭 시작하는 시초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시가 자리에서 출발을 한다, 뭐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갭락이 금요일날 저점 자리가 이탈하는 갭락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는 제가 기다리는 낙폭 과대 자리까지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23년도 첫 동시 만기이면서 주도주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인해서 코스닥주의 대형주들이 꽤나 많이 움직여준 한 주였었죠. 셀트리온 관련 많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줬었고, 코스모화학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일 하이텍, 뭐 세비캠 등 이렇게 보면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들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속한 대형주 위주들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코스닥은 오르고 대형주 위주로 돌면서 뭐 마찬가지 주도주나 중소형주들도 나쁜 흐름세는 아니었으나 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당연히 거래대금이 활발하겠죠. 근데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전주가 이제 확 줄었습니다.
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확 줄었고요. 그다음에 뭐 잠깐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으나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다음 주면 동시 만기라고 한다면 네, 좀 조심을 하면서 보수적인 이런 스탠스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